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대학 센터 시험, 즉 일본의 수능에 한국어 과목이 정식으로 추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도쿄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시작된 놀라운 변화의 물결. 왜 갑자기 일본 수험생들이 한국어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인기 아이돌 아이명이 비밀리에 한국어를 공부했던 이후부터 일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가 공식 행사에서 한국어로 인사한 대참사까지 평범한 여고생 유이와 친구들이 맞이하게 된 예상치 못한 한글 열풍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한본어가 뭔지 아실까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혼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왜 한본어를 쓸까요? 문자를 보내거나 컴퓨터 자판을 치거나 대화할 때 한글과 섞어서 쓰지 않으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10배 넘게. 그래서 한본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 마지 코마워 무슨 말이지? 하시죠? 마지 일본어로 정말 고마워는 한국어로 고마워, 즉 정말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한자를 써야 하는데 자판 쓰는 게 어려워서 쓰는 거죠.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던 학생들의 취미가 어떻게 학교 전체를 뒤흔드는 문화현상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웃음과 감동, 그리고 놀라운 반전까지 지금부터 펼쳐질 일본 젊은이들의 한글 입덕 소동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 교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유이는 핸드폰으로 최신 한국 드라마 예고편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담임 선생님 다나카가 교실에 들어오자 학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평소와 다른 들뜬 표정으로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다며 칠판에 큼지막하게 센터 시험 변경사항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올해부터 대학 센터 시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이의 눈이 반짝였죠. 옆자리 친구 미카는 귀를 의심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고, 뒷자리의 타케시는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문부과학성 공식 발표예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처럼 한국어도 이제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유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하던 그녀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선생님, 그럼 저희가 평소에 듣는 K-팝으로 공부해도 된다는 거네요? 유이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죠. 하지만 노래 가사만 외운다고 시험에 합격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답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거 쉬울 것 같은데. 나 요즘 한국 웹툰 많이 보는데. 근데 한글 어렵지 않아? 유이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평소 좋아하던 것이 공부와 연결된다니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한국어 공부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유이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 뒤편에 모였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나 진짜 한국어 선택하고 싶은데? 유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카는 고개를 저으며 글쎄, 난 영어도 벅찬데. 라고 대답했지만 다른 친구 하루카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야 라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한국어 학습 앱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지나갔고 유이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이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좋아하는 일본 가수 아이명의 최신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명의 멋진 퍼포먼스와 패션에 감탄하던 중 갑자기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이 들려왔어요. 사실 지금까지 비밀로 했었는데요. 저 1년 동안 한국어 공부했어요. 다음 앨범에는 한국어 가사가 들어간 노래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유이는 벌떡 일어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한국어를 공부했다니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아이명이 한국어 공부했대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유이는 흥분해서 침실을 뛰쳐나가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요즘 한국어가 인기인가 보구나
학교에서도 한국어 과목 생겼다면서? 하고 응답했어요. 유이는 곧바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너희 봤어? 아이명 인터뷰. 한국어 한대. 진짜 멋있지 않아? 하루카에게서 가장 먼저 답장이 왔습니다. 방금 봤어. 나도 놀랐어. 그럼 너도 이제 노래방에서 케이팝 부를 때 자막 없어도 되겠다. 하. 유이는 피식 웃으며 타이핑했습니다. 그러게. 나 이제 진짜 한국어 배워야겠다. 다음날 학교에서 유이와 친구들은 아이명 이야기로 한창이었어요. 다들 알아? 요코야마 유타도 한국어 공부한대. 지난번 인터뷰에서 한국 팬들에게 한국말로 인사했잖아. 미카가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 연예인들 중에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 많대. 한국 활동하려면 필수래. 타케시가 덧붙였어요. 유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학교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언어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유이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 입문서를 찾아보려는 생각이었죠. 책장을 둘러보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미 3명의 선배들이 한글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배들도 한국어 공부하세요? 유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3학년 미유키 선배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응, 올해 입시에서 한국어 선택할 거거든. 너도 관심 있니? 유이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시작하려고요. 혹시 추천할 만한 책이나 앱 있으세요? 미유키는 친절하게 몇 가지 학습 자료를 추천해 주었고 유이는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메모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유이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 후 유이의 방은 한글 공부 자료로 가득 찼습니다. 벽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 차트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입문서와 단어장이 펼쳐져 있었죠. 유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이 생각보다 배우기 쉽다는 것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문자체계인데? 유이는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을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에서 따왔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죠. 유이는 스마트폰에 한글 키보드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본어로 문자를 입력할 때는 히라가나를 치고 나서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한글은 보이는 대로 치면 되니 훨씬 직관적이었습니다. 미카, 너 알아? 한글 입력 진짜 편해. 일본어 입력할 때처럼 변환 과정이 없어서 훨씬 빨라. 유이는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유이가 건넨 스마트폰으로 직접 한글을 입력해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네. 이거 생각보다 편한데. 점차 유이의 열정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카는 유이를 따라 한국 웹툰을 원문으로 읽어보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영어를 좋아하던 미카도 호기심에 한글 모음과 자음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면 어때? 자막 켜고 듣기 연습하는 거야. 유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방과 후 유이의 방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인기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고 아이들은 메모장을 펼쳐놓고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적어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하루카가 화면 속 대사를 따라 읽었습니다. 오, 맞아. 이게 뭐예요?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야. 유이가 설명했어요. 친구들은 서로 한국어 인사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타케시는 스마트폰으로 틱톡에 올라온 한국어 학습 숏폼 콘텐츠를 보여주었고 다들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따라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케이팝 들으면서 모르게 외운 한국어 단어들이 꽤 많은 것 같아. 미카가 말했습니다. 유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랑해요. 고마워요 같은 표현은 노래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외웠잖아. 친구들과 함께하는 한글 공부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딱딱한 교과서가 아닌 좋아하는 콘텐츠를 통해 배우니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유이는 밤마다 일기장에 한글로 짧은 문장을 적는 습관을 들였고 점점 더 복잡한 표현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매력에 푹 빠진 유이는 이제 학교 복도에서도
급식실에서도 틈만 나면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 불꽃은 곧 주변 친구들에게도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유이의 반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센터 시험 과목 선택 조사지가 돌아왔을 때 무려 반 학생의 13위 한국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담임 다나카 선생님도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죠. 유이, 내가 한국어 붐의 주역인 것 같은데? 다나카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이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아니에요. 다들 관심이 있었던 거죠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는 의외의 인물도 있었어요. 평소 공부에는 관심 없던 스포츠맨 켄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켄지, 너도 한국어 선택했어? 의외인데. 타케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켄지는 머쓱한 표정으로 나. 사실 한국 액션 영화 좋아해.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워하자 켄지는 얼굴을 붉히며 그리고 한국 격투기 선수들 인터뷰도 이해하고 싶고 라고 덧붙였어요. 미카는 웃으며 어차피 드라마 보느라 반은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학습 붐이 일자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스터디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도서관 한쪽에 모여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 읽고 K-팝 가사의 의미를 함께 분석하는 시간이 생겼죠. 이거 알아?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어머나는 우리말로 하면 아라라 같은 느낌이래. 하루카가 새로 배운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대박은 정말 대단하다는 뜻이래. 일본어로 하면 스고이 같은 느낌? 이런 대화가 오가는 사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혀갔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학생들은 주말에 도쿄의 한국 식당을 방문하기도 했고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관심을 갖는 여학생들도 늘어났어요. 유이, 네가 추천한 한국 립스틱 색상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어? 미카가 새로 구입한 화장품을 자랑했습니다. 유이는 웃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샀어. 한국 크뷰티 제품은 가성비가 정말 좋더라고라고 답했어요. 어느새 한국 문화는 학생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는 최신 한국 드라마에 대한 토론이 열렸고 급식실에서는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는 요청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학교 축제에서 한국 음식 부스를 열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축제에서 떡볶이 부스. 어때? 레시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만들기 쉬울 것 같아 하루카가 제안했습니다. 유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김밥도 같이 만들면 어떨까? 영상 보니까 우리 주먹밥이랑 비슷한데. 더 다양한 재료를 넣더라고. 학생들의 열정은 선생님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라며 다른 교사들에게 자랑했죠. 외국어 담당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 참고 자료를 도서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 소식에 학생들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유이가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을 둘러싸고 있던 것이었죠.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전교 모의고사의 한글 문제 출제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한국어 문제가 나온다고? 유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어요. 하루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음 달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한국어 선택 과목 시험이 포함된대. 우리 학교가 시범 케이스라나?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한글 출제 가능한 거야? 우리 학교에 한국어 전문 교사도 없는데. 영어 교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감 선생님은 침착하게 문부과학성에서 시범학교로 우리를 선정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교재와 출제 지침을 보내왔으니 걱정 마세요 라고 설명했어요. 이 소식은 학교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 학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냐? 라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시험 당일 유이와 친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사실에 앉았습니다. 시험지가 배부되자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문제지에는 한글로 된 간단한 문장과 대화문이 적혀 있었고 그 의미를 풀이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 시험을 마친 후 유이가 말했어요. 맞아, 난 자음과 모음으로 그림 그리는 문제가 특히 재미있었어. 하루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창의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다른 외국어 과목보다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자발적인 학습 태도 덕분이었죠. 이 결과 정말 놀랍네요. 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높은 성취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혁신적인 시도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어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중요한 인사를 초청할 예정이니 학생들도 준비해주세요. 누가 오는지에 대한 소문이 학교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이돌이 온대. 아니야, 한국 교육부 관계자라던데. 그럴 리가, 우리나라 문부과학성 누군가겠지. 유이와 친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오든 정말 기대된다. 우리가 배운 한국어로 인사할 수 있을까? 유이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험 이후 한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험 과목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세계를 접하는 창구로 한국어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교내 방송에서는 한국 음악이 더 자주 흘러나왔고, 도서관에서는 한국 관련 도서가 인기 대출 목록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졌어. 유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넓어진 세계를 바라보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 강연회 당일 학교는 전에 없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당은 말끔히 정리되었고 무대에는 한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학생들은 제각기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거야? 미카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 학교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일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장관님이십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가 학교에 방문하다니. 유이와 친구들은 눈을 크게 뜨고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곧이어 무대에 올라온 기우치 장관은 품위 있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고 그 순간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우치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우치 미노루입니다.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고 몇몇 학생들은 놀라움에 헛웃음까지 터뜨렸어요. 타케시가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헐, 저 사람 정치인 맞아? 발음이 너무 좋은데. 기우치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한국어로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후 일본어로 전환하여 연설을 이어갔지만 첫인상은 이미 강렬하게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유이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나요? 기우치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사실 저는 20대 초반에 한국에서 1년간 교환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어의 매력에 빠졌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외교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고 언어는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감탄하며 경청했습니다. 고위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무게감이 달랐어요. 그리고 기우치 장관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센터 시험에 한국어 과목이 추가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미래 세대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또 한 번 터져나왔어요. 자신들이 공부하는 과목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니. 행사가 끝난 후 학생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장관님이 직접 한국어로 인사하시다니. 하루카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왜 장관님이 우리 학교에 오신 거지? 타케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이 다가와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학교가 시범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부과학성에서 이 사례를 주목하고 있답니다. 유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들이 재미로 시작한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학교를 강타했습니다. 기우치 장관의 한국어 인사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은 양국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주요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뉴스에 나왔대. 타케시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소리쳤어요. 교내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이 급증했고 다른 학년 학생들도 유이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이는 이런 관심에 기뻐하면서도 문득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단순히 재미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기우치 장관의 방문 이후 유이의 학교는 한국어 열풍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관심에 화답하듯 한글반이라는 자율동아리를 공식 승인했고 유이는 자연스럽게 초대회장이 되었어요. 유이, 너 정말 대단하다. 한글반 회장이라니. 하루카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유이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솔직히 부담도 되네. 나도 아직 배우는 입장인데. 첫 한글반 모임은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1, 2학년 후배들도 있었고 심지어 3학년 선배들까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왔네. 유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미카에게 속삭였어요. 미카가 격려하듯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유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교실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모임이니까 가볍게 한국 드라마 한 편을 함께 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유이가 준비한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첫 에피소드를 본 후에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주인공이 이름을 거꾸로 말하는 게 특이하네요. 우영우가 거꾸로 해도 우영우라고 하던데 이런 언어 유희가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나요? 3학년 선배가 질문했습니다. 유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했어요. 네, 한국어에는 회문이라고 앞뒤로 읽어도 같은 말이 꽤 있다고 해요. 기러기, 토마토 같은 단어들이요. 학생들은 감탄하며 각자 메모를 했습니다. 한글반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교류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유이는 한글반의 슬로건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대박, 가즈아로 결정되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의 재미있는 조합이었습니다. 대박은 정말 대단하다는 뜻이고 가즈아는 가자를 한국 젊은이들이 강조해서 말하는 표현이래요. 우리도 함께 한국어의 세계로 가자는 의미로 딱인 것 같아요. 유이가 설명했습니다. 한글반은 빠르게 학교의 인기 동아리가 되었고 활동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어보는 쿠킹 클래스, K-팝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 시간도 마련되었어요. 특히 인기를 끈 것은 한글 캘리그라피 시간이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운 균형과 조형미를 살린 작품들을 만드는 활동이었죠. 미술부 학생들이 합류하면서 더욱 다채로운 작품들이 탄생했고 이는 곧 학교 축제의 전시 콘텐츠로 발전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문자인지 몰랐어요. 모음과 자음의 조합이 정말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네요. 미술부 학생이 감탄했어요. 유이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면서 세종대왕의 해안에 감동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과학적 원리와 철학이 담긴 문자체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한글은 1443년에 창제되었지만 그 과학적 원리는 오늘날에도 인정받고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은 한글 창제의 원리를 설명한 책인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언어학적 통찰이 담겨 있대요. 유이가 한글반 모임에서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들었어요. 한 문화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문자 하나에도 역사와 철학, 과학이 담길 수 있다는 깨달음은 그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유이와 친구들은 도쿄 시내의 한 카페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스타일 카페로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한국의 감성이 물씬 풍겼어요. 달고나 커피 정말 맛있다. 하루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주문한 한국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며 한 학기 동안의 추억을 나눴어요. 유이는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반 활동, 학교 축제에서의 한국 음식 부스, 기우치 장관 방문 당시의 사진들이었죠. 정말 믿기지 않는 한 학기였어. 미카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였습니다. 유이와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고 몇몇 단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저기 대박이라고 했어? 타케시가 귀를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마 이 카페가 인상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때 한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 유이와 친구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한국어 공부하세요? 유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저희 이제 한국어 좀 해요. 한국인 관광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발음이 정말 좋네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어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금세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유이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한국어 학습 여정을, 한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여행 경험을 나누었어요.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며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한국에도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소설을 원문으로 읽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죠. 한국인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유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우리도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미카가 문득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시험 과목으로 한국어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네. 타케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는 그냥 과목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 같은 느낌이야. 유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어는 이제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언어야. 단순히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느끼는 무언가가 된 것 같아. 이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언어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유이는 문득 학교 앞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한국어 과목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 아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한 낯선 언어가 그들의 일상을 이렇게 풍요롭게 바꿔놓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어로 짧은 일기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 한국어가 아직 서툴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유이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케이팝 음악 소리가 도쿄의 저녁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우리에게 그저 시험 과목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교류의 시작이 아닐까요? 유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사람들을 만나는 여정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3명의 여대생이 일본과 한국을 여행하면서 겪은 놀라운 경험담인데요. 이들이 처음 계획했던 건 일본 중심의 여행이었지만 막상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느낀 두 나라 사람들의 반응 차이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아예 한국에 남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에는 깜짝 놀랄 반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파리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3명의 여대생이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문학을 전공하는 분석적인 성격의 학생이었고, 줄리는 한류 문화에 푹 빠진 열정적인 친구였죠. 그리고 클레어는 감성이 풍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꼭 아시아로 가고 싶어. 줄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일본 음식도 유명하고 전통 문화도 아름답다고 하던데. 마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일본은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라고 들었어. 그리고 한국도 요즘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세 친구는 며칠 동안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가는 일정이었어요. 일본에 대한 기대가 특히 컸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들을 상상하며 설렘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죠. 마리는 도서관에서 일본 문화에 관한 책들을 빌려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와, 일본의 전통 문화 정말 깊이가 있어. 특히 다도 문화나 무사도 정신 같은 건 정말 인상적이야. 줄리도 인터넷으로 일본의 현대 문화를 찾아봤어요. 도쿄의 야경도 멋있고 하라주쿠 패션도 독특하더라. 클레어는 일본 음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밥, 라멘, 돈가스. 정말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정말 예의 바르다고 하니까 여행하기 편할 것 같아. 세 친구 모두 일본에 대한 환상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며 세 친구는 한껏 들뜬 표정이었어요. 우와, 진짜 일본에 가는 거야. 클레어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일본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가볼 곳들을 체크했죠. 하지만 벌써부터 작은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인 승무원에게 영어로 질문을 했을 때 미소는 지었지만 대답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블랑킷 플리즈라고 말했는데 승무원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 번 반복해서야 겨우 이해하더라고요. 아마 비행기라서 그런가 보다. 마리가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을 묻고 싶어도 영어로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죠. Excuse me, where is train station? 이라고 물어봐도 에토 하면서 망설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래도 세 친구는 이제 시작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첫날 밤, 세 친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과정부터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프런트 직원은 계속 스미마셍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예약 확인서를 보여줘도 고개만 끄덕일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방키는 어떻게 받는 거지? 마리가 몸짓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키카드를 가리키며 룸키라고 말해봐도 좌쇼 하면서 뭔가 알아듣는 듯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결국 다른 서양인 관광객의 도움을 받아서야 겨우 방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레스토랑을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뉴판에는 일본어만 가득했고 영어 메뉴를 요청해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잉글리시 메뉴 플리즈라고 말하면 나이데스라고 대답하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주문하지? 클레어가 당황했지만 직원들은 도움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빨리 주문하라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메뉴에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해야 했는데 나온 음식이 예상과 다른 경우도 많았어요. 둘째 날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대부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피해갔어요. 소리, 잉글리시 노라고 말하면서 빨리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마침내 영어를 할 줄 아는 젊은 직장인을 만났는데 그분도 소리, But my English is not good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떠났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셋째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거리를 걷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와서 목격자 진술을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영어를 할 줄 몰랐어요.
경찰관들은 친절했지만 언어의 벽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계속 일본어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새 친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간단히 통역해주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되고 싶어도 방법이 없네. 마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느낀 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었죠. 정중하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었고 외국인에게 열려있지 않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해도 간단한 답변만 하고 끝이었죠. 뭔가 우리가 불편한 존재인 것 같아. 줄리가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 친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본의 깔끔함과 질서는 인상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특히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컸죠.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적인 대화만 했을 뿐이에요. 윈도우 시트 오어 아일 시트? 라는 질문에도 기계적으로 대답할 뿐 추가적인 친근함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승무원들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개인적인 따뜻함보다는 매뉴얼대로 하는 느낌이 강했죠.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 직원이 영어로 먼저 인사를 건네며 한국 여행 잘 다녀가세요 라고 말해주었거든요. 단순한 업무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차이였지만 새 친구에게는 큰 느낌의 변화였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공항 내부를 둘러보는데 안내판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표기가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영어로 말해준 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적극적인 서비스였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교통카드를 사려고 할 때였어요. 기계 사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영어는 못하셨지만 몸짓과 손짓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클레어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어요. 아주머니도 같이 웃으시면서 오케이, 오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아주머니가 지하철 타는 곳까지 직접 안내해 주신 거였어요. 본인도 바쁘실 텐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거죠. 지하철역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손짓으로 알려주시고 심지어 몇 정거장 후에 내려야 하는지까지 손가락으로 세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긴 했지만 외국인인 새 친구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일본에서 느꼈던 거리감 있는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호기심 어린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시선이었죠. 어떤 고등학생은 영어로 웰컴 투 코리아라고 작게 말해주기까지 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런트 직원이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영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방은 2층이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여기 적혀 있어요.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직원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근처 맛집까지 추천해주면서 간단한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뭔가 여기는 우리를 환영하는 느낌이야. 마리가 방에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줄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말은 잘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첫날부터 새 친구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새 친구는 한국의 전통 아침 식사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 국밥집에 들어섰는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구성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정해진 세트 메뉴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었어요. 와,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와? 클레어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김치, 무침, 젓갈 등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일본에서 먹었던 단조로운 식사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각기 달랐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와서 처음이세요? 이거는 이렇게 드시면 돼요 라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This is 김치, very good for health.
and this is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친절함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짜면 이야기하세요. 덜 짜게 만들어줄게요. 사장님의 배려 덕분에 세 친구는 각자 입맛에 맞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죠. 마리는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하니까 김치도 덜 매운 걸로 따로 가져다 주시고, 클레어가 짠 걸 못 먹는다고 하니까 국물도 따로 조절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유연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도 맛있게 드셨어요? 또 오세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배웅해 주셨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죠. 오후에는 명동으로 쇼핑을 나갔어요.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들이 즐비했는데 놀랍게도 위생적이면서 동시에 다양했습니다. 떡볶이, 핫도그, 붕어빵, 타코야키, 계란빵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일본의 길거리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줄리가 떡볶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영어를 못하셨지만 스마트폰으로 번역기를 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운 떡, 어묵, 소스 함께라고 번역된 화면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죠. 그리고 직접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서 테이스트라고 시식을 권해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시식을 권해주셨다는 점이었어요. 맛보세요. 괜찮으면 사세요.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서비스였습니다. 세 친구는 이런 작은 차이들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걸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녁에는 삼겹살집에 갔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이 영어 메뉴가 없다고 하면서도 직접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이거는 돼지고기, 이거는 소고기, 이거는 닭고기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심지어 고기 굽는 방법까지 직접 와서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뒤집으시고 이 정도 익으면 드시면 돼요. 상추에 싸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심한 서비스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를 몰라서 우리를 피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영어를 몰라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해. 마리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친구는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의 사흘째 되는 날, 세 친구에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쇼핑을 위해 홍대에 갔는데 거리 곳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죠. 저기 봐. 줄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한 상점 앞에 거대한 K-팝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그 앞에 일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가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세 친구는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더 걸어가니까 화장품 가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사려는 일본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못 본 장면이네. 클레어가 신기해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이런 한류 열풍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서점에서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관련 서적들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일본 젊은이들이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 제목들이 일본어로 쓰여 있었죠. 심지어 한국어 학습서까지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K-뷰티 전문점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이 브랜드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식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았죠. 카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일본 대학생들 대화가 들렸어요. 한국 패션이 정말 예뻐. K-뷰티 제품 써봤어? 다음에는 한국 드라마 촬영지 투어도 해보고 싶어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상해.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는 이런 걸 못 봤는데. 마리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 일본 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지만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한국 어떠세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 문화가 엄청난 인기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 드라마, 음악, 패션, 뷰티까지 모든 게 인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정말 트렌드예요.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 여행 오는 사람들도 엄청 늘었어요. 그럼 왜 일본에서는 이런 걸 못 봤을까? 줄리가 궁금해했어요. 일본 학생이 설명해 주길 일본 내에서는 한류 문화를 즐기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끼는 진짜 한류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경험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한류 상품들이 정말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직접 사면 훨씬 저렴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여행을 쇼핑 투어로 계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세 친구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접했고 정작 한국에 와서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복잡하네. 클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가 인기인데 정작 우리는 일본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따뜻하다고 느끼고 있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세 친구는 인천공항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리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침묵하더니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잠깐,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 있을게. 줄리가 마리와 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두 친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면세점 쇼핑을 계속했어요. 화장품 좀 더 보자. 여기서 사는 게 일본보다 훨씬 저렴해. 마리가 한국 화장품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생활이 너무나 인상 깊었던 거죠. 특히 사람들의 따뜻함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공항 정보 데스크로 향하면서 줄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관광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줄리가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90일까지는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른 비자가 필요해요. 어떤 목적으로 연장을 원하시나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줄리의 말에 직원이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대학교들과 프랑스 대학교 간의 교환학생 협정이 많이 체결되어 있어요. 어느 대학 소속이신가요? 줄리는 자신의 대학교 이름을 말했고 놀랍게도 한국의 여러 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학기부터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서류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줄리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손에는 여러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요. 너희들 먼저 가. 갑작스러운 말에 마리와 클레어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같이 가기로 했잖아. 미안해, 나는 여기 좀 더 있고 싶어. 줄리의 말에 두 친구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줄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서와 지원서였습니다. 너 진짜야? 갑자기 왜? 클레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마음의 벽이 느껴졌어. 하지만 여기서는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는 걸 느꼈거든.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야. 마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학교는?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줄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 하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봤어. 다음 학기에 한국 대학교로 올 수 있대.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하지만 언어는 어떻게 해? 한국어 전혀 모르잖아. 클레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어 수업도 있고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들도 많다고 해.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워낙 도와주려고 하니까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줄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느낀 따뜻함을 더 경험해보고 싶어. 일본에서는 모든 게 완벽했지만 차가웠어. 여기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해. 나는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어. 공항에서의 이별은 눈물바다였습니다. 마리와 클레어는 줄리를 두고 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연락 자주 하자.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꼭 알려줘. 혹시 힘들면 언제든 프랑스로 돌아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줄리는 두 친구를 배웅하고 나서 혼자 공항을 나왔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나라에서 진짜 삶을 경험해보자. 불안하기도 했지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줄리는 새로운 숙소에서 혼자 한국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말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줄리는 서울의 한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정식 입학하게 되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간단한 일상 대화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왔어요. 줄리가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깜짝 놀라면서 웃었어요. 오, 한국어 잘하시네요. 교환학생으로 오신 거예요? 네, 이번 학기부터 공부하게 됐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갔던 그 국밥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 그때 그 프랑스 애 아니야? 돌아왔네. 6개월 전 일주일밖에 없었던 손님을 기억하고 계신 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장님이 줄리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신 걸 알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줄리 맞지?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갔어? 사장님의 관심에 줄리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친구들은 프랑스로 돌아갔고 저만 여기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단골이네. 앞으로 자주 와. 매일 와도 좋아.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특별히 반찬을 더 챙겨주셨어요. 한국 생활 적응하는 동안 든든하게 먹어야 해. 몸 건강해야 공부도 잘하지. 이런 작은 배려가 줄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학교 생활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국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영어 가르쳐 줄 테니까 한국어 가르쳐 줄래? 언어 교환을 제안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서로 도우며 친해지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문화 차이가 어떤 것 같아? 한국 친구들이 궁금해했어요. 한국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느낌이에요. 함께 밥 먹고 함께 공부하고 서로 챙겨주는 문화가 프랑스와 달라요. 수업 후에는 자원봉사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활동이었는데 줄리 자신도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죠. 우리 모두 서로 배우는 거네요. 동아리 선배가 말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친구들의 정이었습니다. 줄리야, 같이 저녁 먹자. 줄리야, 주말에 뭐 해? 우리 집에 놀러와. 이런 식으로 항상 함께 하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개인적인 시간을 중시하는데 한국에서는 함께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요리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기, 불고기 만들기, 떡볶이 조리법까지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이제 프랑스 가서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 만들어줄 수 있겠네. 줄리는 뿌듯해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추석 때였습니다. 한국 친구가 가족 모임에 초대해 주었거든요. 외국인이라서 괜찮을까요? 걱정했지만 가족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딸처럼 생각해. 친구 어머니의 말씀에 줄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포용력이 바로 한국의 매력이었어요. 명절 음식도 함께 만들고 전통놀이도 배우면서 진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나갈 무렵 줄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와 클레어가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줄리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 한국 생활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도 한국이 궁금해졌어. 마리가 화상통화로 말했습니다. 네가 올린 사진들 보니까 정말 재미있어 보이더라. 특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 클레어도 동의했어요. 네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처음 봤어. 무슨 마법이라도 있는 거야? 줄리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줘.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야. 드디어 두 친구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줄리는 김포공항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지만 더 기뻤던 건 이제 줄리가 한국을 제대로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와, 너 완전 달라졌네. 마리가 감탄했어요. 줄리가 공항 직원과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이제 우리가 너한테 완전히 의존해야겠다. 클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역시 그 국밥집이었어요. 사장님이 새 친구를 보시더니 다 왔네. 반갑다, 반가워. 하시며 진심으로 반겨주셨습니다. 마리와 클레어는 1년 전 자신들을 기억해 주시는 사장님께 깜짝 놀랐어요. 이 사장님이 1년 전 우리 기억하고 계신데? 클레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정이 정말 많아. 한번 인연이 되면 계속 기억해 주시는 거야. 줄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은 것 같아. 마리가 감동스러워했습니다. 클레어도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 못했는데. 정중하긴 했지만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 대학교도 구경시켜줬어요. 줄리의 한국 친구들이 마리와 클레어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줄리 친구들이면 우리 친구지.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친해지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 한국 친구들이 제안했어요. 마리와 클레어는 이런 적극적인 환대에 놀랐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 되나?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야. 외국인이라고 구분하지 않아. 줄리가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세 친구는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줄리가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여기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한국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 그래서 통하는 거야. 마리가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어요. 맞아. 일본이 잘 정돈된 회색이라면 한국은 살아있는 다채로운 색깔 같아. 복잡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느껴져. 클레어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 일본에서는 말이 안 통하면 단절됐는데 한국에서는 말이 안 통해도 연결되는 느낌이야. 마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한 학기 공부해보고 싶어. 이런 따뜻한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클레어도 동의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프랑스로 돌아가서 교환학생 지원할 거야. 그렇게 세 친구는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여행이 목적이었던 친구들이 결국 모두 한국에 머물게 된 거죠. 이제 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깨달아준 나라, 따뜻한 정이 넘치는 나라, 바로 한국이었어요. 세 친구는 이제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가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출신 IT 엔지니어 에밀리입니다. 디지털 강국의 꿈을 안고 일본으로 떠났던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진정한 기술, 혁신과 따뜻한 사랑을 찾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나눠볼게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숨겨진 일본의 아날로그 현실에서 좌절했던 순간, 운명처럼 마주한 서울의 첫 모습, 그리고 한 한국 남자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디지털 혁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룬 한국에서 발견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3년이 된 에밀리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출신 IT 엔지니어로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4년 전 일본 도쿄의 한 대기업에서 시작됩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의 나라, 일본에서 일하게 된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찼지요. 파리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던 저에게 일본의 IT 대기업은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에밀리, 네가 꿈꾸던 그 자리야. 친구들이 축하해주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도쿄에 도착한 첫날, 마천루 사이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출근 첫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 책상에 놓인 것은 최신 컴퓨터가 아닌 낡은 데스크톱과 한 무더기의 종이 서류였습니다. 이건 진짜 일본의 IT 회사가 맞나요? 제 질문에 옆자리 동료는 쓴웃음만 지었죠. 놀랍게도 일본의 디지털 강국 이미지는 겉모습에 불과했어요. 회사 내부는 종이 문서, 도장 문화, 팩스 기계로 가득했고 이메일보다 종이 메모를 선호했습니다. 심지어 코드 변경 사항도 종이에 인쇄해 도장을 받아야 했죠.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할까요? 물었더니 상사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소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조직 문화였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되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커피를 준비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이 자연스레 저에게 맡겨졌어요. 야근은 의무처럼 여겨졌고 퇴근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는 건 암묵적으로 금지된 분위기였지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걸까? 저는 밤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려 노력했지만 회사에서는 외국인인 저를 진정한 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죠. 점점 저는 절망의 정글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꿈꾸던 일본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숨겨진 아날로그 세상, 그것이 제가 마주한 진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생활 6개월 차,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도착한 병원에서 접수 창구의 직원이 제 마이넘버 카드를 요구했죠. 마이넘버는 일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인데 이 카드 하나로 모든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카드를 보여주세요. 창구 직원의 말에 가방을 뒤적이며 카드를 꺼냈어요. 직원이 컴퓨터에 번호를 입력하고 잠시 기다리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에밀리 씨, 이상하게도 시스템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네요. 직원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는데 거기엔 전혀 다른 일본인 여성의 의료 기록이 떠 있었어요. 심장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까지 모두 보였죠. 이건 제 정보가 아닌데요? 놀라서 말했습니다. 직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복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진료가 어려울 것 같네요. 마이넘버 오류가 해결되어야 진료비 청구와 보험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시스템 오류 때문에 돌려보낸다니요. 제발요, 정말 아픕니다. 보험 처리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간절히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내일 주민센터에 가서 마이넘버 오류를 해결하신 후 다시 방문해 주세요. 직원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도쿄 거리에서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물에 젖은 신발, 아픈 배,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모든 것이 최악이었죠. 이게 정말 21세기 선진국의 모습인가? 빗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긴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날 밤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에 돌아와 뜨거운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꿈꾸던 일본은 어디에 있는 걸까? 화려한 기술의 나라, 효율성의 나라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 불빛이 제 눈물에 번져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곧 찾아온다는 것을요.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한국지사와 협업 프로젝트가 생겼고 저는 2주간의 서울 출장을 가게 되었지요. 에밀리, 한국지사의 웹툰 플랫폼 개발팀과 기술 교류를 해오세요. 부장의 지시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K-팝이나 한국 영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일본보다는 덜 발전했겠지라는 막연한 선입견도 있었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입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거든요. 키오스크에 여권을 스캔하니 몇 초 만에 모든 정보가 처리되었습니다. 와, 이런 시스템이라면 대기 시간이 훨씬 줄겠네요. 감탄했지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동안 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호텔 체크인도 놀라웠습니다. 종이 서류 작성 없이 모바일로 모든 것이 처리됐어요. 프랑스에서 온 에밀리 씨 환영합니다. QR코드로 객실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리셉션 직원의 말에 감동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국 지사로 향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사원증 대신 모바일 앱으로 출입했고 엘리베이터도 앱으로 호출했죠. 이게 정말 아시아의 IT 회사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젊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화이트보드 대신 디지털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흰색 셔츠에 네이비 블루 넥타이,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팀 리더 정우입니다. 그의 첫인사는 무뚝뚝했지만 또렷한 영어 발음이 신뢰감을 주었어요. 정우는 회의를 진행하며 웹툰 플랫폼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간결했지요. 처음에는 다소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에밀리 씨, 저희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디지털 통합이네요. 점심시간 사내 식당에서 우연히 정우와 마주쳤습니다. 혼자 앉아있던 저에게 그가 다가왔어요. 혹시 한국 음식은 괜찮으세요? 처음으로 보이는 그의 관심에 조금 놀랐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프랑스에도 한국 식당이 몇 개 있거든요. 대화가 시작되었고 점차 정우의 무뚝뚝한 첫인상 속에 숨겨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병원 방문이 필요해 걱정했는데 정우가 추천한 앱으로 예약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두 디지털로 해결됐을 때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출장 일주일 차, 저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웹툰 플랫폼의 기술적 완성도는 일본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지요. 하루는 밤늦게까지 코드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퇴근한 줄 알았던 사무실에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셨군요.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마지막 부분만 확인하고 있어요. 내일 발표 전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어서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제 옆에 앉아 코드를 살펴보더니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의 설명은 명쾌했고 복잡한 알고리즘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우 씨. 덕분에 훨씬 명확해졌네요. 진심으로 고마워했지요. 그때 정우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팀 웹툰 회식에 참석하실래요? 내일 저녁이에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한국 문화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네, 좋아요. 어떤 모임인가요? 궁금해서 물었더니 정우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매달 우리 팀이 좋아하는 웹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요. 다음날 저녁 회식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모던한 한식당이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영어로 대화하려 노력했어요. 웹툰에 대한 열정적인 토론이 이어졌는데 특히 정우가 좋아한다는 내일도 맑음이라는 웹툰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생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이야기예요. 정우의 설명을 들으며 무뚝뚝해 보였던 그의 다른 면을 발견했지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우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한강 야경 보여드릴까요? 다른 팀원들은 각자의 일정으로 헤어졌고 저와 정우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강변에서 서울의 야경은 파리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은 항상 이렇게 빛나나요? 감탄하며 물었더니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정우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는 일본에서 어떠세요?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요. 그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디지털 후진성, 성차별,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까지. 정우는 말없이 경청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정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여기선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상황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정우 씨.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지? 기술적 편리함을 넘어 정우라는 사람을 통해 느낀 인간적인 따뜻함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서울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도쿄로 돌아온 지 한 달, 일본의 일상은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디지털 효율성과 인간적 교류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그런지 일본의 아날로그적 답답함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특히 여성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는 서울 출장 이후 더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에밀리 씨, 이 보고서도 정리해 주세요. 제 전문성과 무관한 사무 업무가 계속 쌓였죠. 어느 날 대형 프로젝트의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상사는 제 의견은 묵살하고 남성 동료의 의견만 채택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 제안이 기술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건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죠. 에밀리 씨는 아직 일본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소. 상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홀로 좁은 아파트에 앉아 서울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정우의 진지한 눈빛, 팀원들의 활기찬 토론, 그리고 한강의 야경까지. 충동적으로 노트북을 열고 정우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그날의 한국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혹시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정우의 답장이 와 있었어요. 에밀리 씨, 매일 반가웠습니다. 사실 우리 팀에 프랑스어권 시장 담당 개발자 포지션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시면 정식으로 지원해보세요. 그의 답장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력서를 정리하고 지원서를 작성하는 동안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어요. 일주일 후 화상 면접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면접장에서 정우와 다시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지요. 에밀리 씨의 경력과 기술력은 인상적입니다. 특히 프랑스어권 시장 진출을 위한 웹툰 플랫폼 현지화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희망이 커졌어요. 면접 후 정우가 따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에밀리 씨 축하합니다. 다음 달부터 저희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네요. 인사팀의 메일을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본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을 때 상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으로 간다고? 왜? 그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미래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도 소중했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대돼요. 그의 답장은 간결했지만 따뜻했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도쿄가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이 가슴을 채웠어요. 인생의 새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첫날, 정우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공식적인 인사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원룸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습니다. 일단 정착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우의 배려에 안심이 되었어요.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 직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환영 현수막을 걸어놓았더군요. 웰컴 투 코리아, 에밀리. 정우의 팀원들이 박수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환영이었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어요. 은행 계좌 개설부터 교통카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효율적이네요. 종이 서류 한 장 없이 모든 게 해결되다니. 감탄했더니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과거엔 그렇지 않았어요.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업무는 예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제 의견이 존중받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분위기가 신선했어요. 특히 프랑스어권 웹툰 서비스 현지화 프로젝트에서 제 경험과 지식이 실제로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아이디어 덕분에 유럽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될 것 같아요. 팀장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우와의 시간도 자연스레 늘어갔습니다. 업무 후 종종 식사를 함께 했고 주말에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소개해 주었어요. 경복궁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인사동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골목길,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의 정취까지. 정우의 눈으로 본 서울은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좋아요. 삼청동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생활 3개월 차,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보내려 했는데 퇴근 시간에 정우가 다가왔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물었습니다.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하자 그가 미소 지었어요. 생일 선물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남산 서울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촛불과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에밀리. 정우의 진심 어린 축하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산 산책길을 걸었어요. 밤하늘의 별들 아래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이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정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예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프랑스어로 속삭였습니다. GCROIS 크유. GTAI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우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조심스레 물었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우 씨. 고백 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고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정우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에밀리.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잠시 서로의 눈빛만 교환하다가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녁은 언제 시간이 돼요? 그 어색한 질문에 두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금 이미 저녁 먹고 있잖아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서울타워의 불빛 아래서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프랑스 여성과 한국 남성, 문화와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이게 꿈이 아니길 바라요. 귓가에 속삭였더니 정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그 후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함께 다니며 데이트했고 때로는 정우의 아파트에서 한국 요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정우는 인내심 있게 요리법을 알려주었어요. 프랑스 요리만큼 복잡하진 않아요. 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우리의 관계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팀원들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었어요. 에밀리 씨, 정우 팀장님이 웃는 횟수가 확실히 늘었어요. 동료의 농담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정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한국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제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꿈꾸던 디지털 혁신의 현장,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사랑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우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레 그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강원도 춘천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어머니께 당신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어느 주말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국의 어머니.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 설날 연휴를 맞아 정우와 함께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정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정우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지요.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여 주실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정우의 고향집은 아담한 한옥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된장찌개 향기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왔습니다. 정우의 인사에 부엌에서 작은 체구의 여성이 나오셨어요. 정우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눈빛에 의심과 경계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툰 한국어로 인사드렸지만 어머니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진행되었어요. 어머니는 정우에게만 말씀하셨고 저에게는 거의 시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왜 하필 외국 사람이니? 한국 여자들도 많은데. 저를 배제한 채 한국어로 물으셨지만 기초 한국어를 배워둔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낯선 문화의 외국인이 갑자기 아들의 여자친구로 나타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제 성의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조심스레 물었지만 어머니는 괜찮아요 라고만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김장용 배추였어요. 김치 담그시나요? 호기심에 물었더니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네, 김장할 거예요.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김치를 어떻게? 망설이시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배추부터 씻어볼까요? 그렇게 저희의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이 고춧가루로 빨개지고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헹구면서 어머니와 천천히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의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우를 만나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우 씨는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국 문화도 정말 사랑해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점차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양념을 조절했어요. 고춧가루 좀 더 넣어요. 그래야 맛있어진대. 처음으로 어머니가 직접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김치를 담그는 동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가 함께 담근 김치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정우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담그셨어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김치를 한 젓가락 드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제게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밤 정우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말했어요. 이제 여기가 제 나라 같아요. 춘천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낯설었던 한국이 점점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2년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랑스어권 웹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론칭되어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에밀리 덕분이에요. 유럽 사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현지화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대표님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우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그의 어머니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월마다 춘천을 방문해 김치와 된장을 함께 담그며 한국의 어머니를 얻었다는 행복감을 느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우야,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고 해.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레 꺼낸 말이었어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확신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응. 이제 이곳이 내 집이라고 느껴져. 프랑스는 여전히 내 고향이지만 미래는 한국에서 만들고 싶어. 정우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귀화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패스했습니다. 2년간 열심히 배운 한국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에밀리, 이제 거의 한국인이네요. 동료들의 응원에 웃음 지었습니다. 아직 김치찌개 끓이는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요. 귀화 신청서를 제출한 날 회사에서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 씨, 다음 주 웹툰 기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해주세요. 유럽 시장 진출 성공 사례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님의 요청에 긴장되면서도 기뻤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이방인이 이제는 한국 IT 산업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것이니까요. 세미나 준비로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우도 발표 자료를 검토해주며 큰 도움을 주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내 이야기가 모두에게 영감을 줄 거야. 정우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미나 전날 밤 정우가 이상하게 들떠 보였어요. 내일 발표 잘하길 바라.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발표 걱정에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3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듀퐁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왔지만 곧 한국 국적을 갖게 될 예비 한국인입니다. 청중의 박수 소리가 큰 힘이 되었어요. 프랑스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게 된 여정, 디지털 혁신과 인간적 따뜻함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감동, 그리고 웹툰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 전략까지 제 모든 경험을 진심을 담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새로운 고향을 선물해준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혁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놀라운 나라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가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에밀리 듀퐁, 당신은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청중들의 환호성 속에 정우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어 대답했어요. 네, 정우 씨. 한국, 그리고 당신 덕분에 난 다시 태어났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청중들의 축하 속에 정우와 포옹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이방인이 한국에서 새 인생을 찾고 사랑을 만난 순간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정우의 어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축하해요.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약혼 파티가 열렸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정우의 친구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와인 한 잔을 들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년 전 일본에서 눈물 흘리던 내가 이런 행복을 찾을 줄 누가 알았을까? 정우가 제 곁에 와서 손을 잡았어요. 후회 없어? 그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이건 운명이었어요. 약혼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서울의 불빛처럼 반짝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IT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찾은 디지털 혁신과 따뜻한 사랑, 그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기적입니다.